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또 함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금요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TGIF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TGIF, Thank God It's Friday라고 할 만큼 금요일인데요. 행복한 금요일인 만큼 또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힘차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휴장 관계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해드리는 시간과 함께 또 장유진 캐스터와 함께 또 장연구소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유진 캐스터 혹시 우리 이렇게 장연구소 진행하면서 기억에 네. 남는 종목 있을까요?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그간 자꾸 1등으로 살펴봤던 종목, 네. 단연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주가를 등락을 오르내리게 만들었는데요. 가장 이슈가 많았던 종목인 만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학개미 분들이 순매수했던 종목과 함께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또 장유진 캐스터 혹시 연말이나 연초에 꼭 뭐 데뷔하는 그런 거 있으세요? 우선 사실 연말 연초 어떤 성탄절에 공연을 본달지 이런 네. 계획들도 세우고 있지만 멋져요. 네. 하지만 또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겨울에는 좀 배당주에 주목을 하라라는 이런 투자 조언을 듣고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에 조금 은행주들이 크게 가지는 못해서 약간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시 현명합니다. 우리 또 경제방송 캐스터다운 그런 대답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금융주,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금융주 흐름과 좀 맞물렸던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죠.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번 연말에는 그닥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들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계속 또 뭐 배당뿐만 아니라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꼭 신경 쓰셔야 될 게 바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인데요. 그때 만약에 연말까지 미국 증시, 뉴욕 증시 혹은 중국 증시 다양한 양도소득세의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세금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장유진 캐스터?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순매수 종목 탑으로도 좀 정리를 해보고 이어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까지도 오늘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종목별로 우선 살펴보시면요. 국내외 거래 상위 종목 나와 있는데요. 우선 국내에는 남성과 여성, 성별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성별로 나누고 보니까 은근히 조금 투자 성향에도 좀 차이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네요. 우선 국내에서는 남성과 여성 성별 구별 없이 모두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역시. 조금 주목하는 모습들을 네.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거래가 몰렸는데요. 네. 반면 해외 지금 살펴보시면 물론 1위에는 공통적으로 테슬라, 2위에는 애플이 자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위부터 5위까지가 크게 흐름이 엇갈리는데요. 그러네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지금 ETF가 두 종목이나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큰 상품들이죠? 맞습니다. 특히 지금 4위 종목인 SOXL ETF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서 네. 3배 레버리지의 ETF고 역시 5위에 있는 종목도 기술주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수익을 크게 가져가려는 네. 어떤 좀 도전적인 투자 네. 성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순위였는데요. 반면 지금 여성의 탑 이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시면 애플 뒤를 이어서 역시 아마존과 엔비디아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항서제약이라는 종목도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제약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소제약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아니라 중국 상해 증시에 상장이 된 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뉴욕 증시에 집중을 했던 저희 장연구소에서도 네.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중국의 항암과 마취 쪽에서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역시 준비를 꼼꼼하게 해오셨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이런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성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서제약의 경우 10년 뒤에도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알려진 기업입니다. 여성분들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을 좀 택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 항서제약이 4위에 여성분들이 선택한 4위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실 지난 8월에 주가가 좀 이런저런 이슈로 내외적인 이슈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때도 굉장히 많은 순매수세를 보였다고 하는 항서제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유진 캐스터는 어떤 종목
뭐 어떤 성향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갑자기 막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을 네. 보면 약간 눈이 번쩍할 때가 그렇죠. 있긴 한데요. 네. 네, 아직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아. 나름대로 차트도 공부를 하면서 네. 그렇게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ETF라든지 뭐 밈주식 이런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시겠네요. 네, 약간 지켜만 보고 있고 네. 차마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유진 캐스터는 약간 여성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우리 약간 조금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섞여 있는 공격적인 것과 좀 안정적인 걸 두 개 다 좀 약간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그런 성향인데요. 우리 또 남성분과 여성분이 공통적으로 좀 가져간 종목 중에서 1년의 주가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테슬라의 주가 추이부터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테슬라 지금 연간 추이를 저희가 차트로 살펴보면 좋을 텐데 우선 지금 정규장 종가 마지막 거래가는 1,1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1년을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시면요. 네. 우선 장연구소에서도 테슬라를 정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등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드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발언, 어떤 트윗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가장 최근에는 아무래도 테슬라를 천슬라로 만들어준 이슈가 가장 그렇죠. 컸습니다. 미국 전기차 이 렌트 업체인 허츠와 100만 대 가량의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슬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또 투자자들 환호하고 정말 네.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론 머스크가 허츠와의 계약서에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그랬었죠.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은 뒤에는 일론 머스크 억만장자세 관련 논란이 일면서 주식을 매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트위터 투표와 또 여기에 따라서 주식을 차례대로 매각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현재는 최근에 조금 천슬라 위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약간은 조정받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천슬라를 달성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테슬라를 가지고 계셔서 올해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실 텐데요. 저희 장연구소에서 잠시 후에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100% 넘는 100.94%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연초에 만약에 사놨다, 혹은 작년 연말쯤에 사놨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1년 동안 2배의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이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네. 애플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제 옆에 52주 저가와 고가가 나와 있는데요. 네. 112달러 선이 저가였고 165달러 선이 고가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562달러 선이 저가 그리고 1200달러 선이 고가였던 점을 확인하면 애플은 그래도 테슬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네. 반대로 말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겠죠. 네. 애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1년간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아이폰의 신형 모델 출시 등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9월 즈음에 해서 아이폰 13이 나올 때 어떤 좀 큰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금 투자자들이 크게 환호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또한 애플과 구글까지 포함해서 반독점 이슈, 앱스토어 관련된 이슈들도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실 만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애플은 최근에는 다시 한번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장희준 캐스터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복습도 굉장히 꾸준히 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계획에 혹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쭉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 분들이 훨씬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갔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환율도 차이가 있고요. 또 5거래 후에 또
뭐 이제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5거래일 뒤에 돈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2거래일 뒤에 들어온다는 점과 함께 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쭉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투자에 관련한 내용도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40.6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엔비디아도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의 상승률 굉장히 눈에 띄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우선 지금 정규장 종가도 마지막 거래가 2.92% 오름세 속에 326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했던 장연구소의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 네. 정말 200달러를 막 돌파했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요. 빠르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52주 저가와 고가를 확인해 보시면요. 52주 저가 115달러 선, 그리고 52주 고가는 346달러 선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인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1년간의 이슈 중에서는 영국의 ARM 인수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면서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최근에 다른 메타버스나 게임 시장과의 연관성 이런 이슈들이 좀 대두되면서 오히려 ARM 인수 관련 조사 이 이슈는 오히려 덮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엔비디아는 반도체 대장주로서 오히려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조금 낮은 상황, 혼자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요즘에는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만약에 장유진 캐스터가 저와 함께 장연구소를 지켜보셨다고 하면은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수익이 났고 50% 정도 됐겠네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작년 연말 1년 동안에 152%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엔비디아 152.1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장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맞으면 안 되겠죠. 우리 바로 이어서 양도소득세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진 캐스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사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조금 국내 주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증시는 사실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저와는 조금 먼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 수익에 대한 부과가 아니라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모두 합쳐서 나온 이 수익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수익이 250만 원을 넘게 되면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 지금 세율도 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네. 해외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는 22%로 양도세가 20% 그리고 지방세 2%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익을 실제로 종목별 수익이 아니라 전체 수익인데다가 이 양도세율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증권사에서는 양도세 이런 계산과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 대우 등도 투자자를 위해서 이런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예시로 테슬라의 주식 지금 연말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올라와서 19일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1,137달러 선에 이렇게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환차익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가 정말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연말까지가 범위입니다. 다만 신고 시기는 매년 5월에 마감이 되는데요. 네. 이 5월에 양도세 확정 신고를 어기면은 또 부가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요. 지금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테슬라만 좋은 종목이 아니라 빨간불을 켜고 있는, 혹은 안 좋은 불을 켜고 있는, 미국으로는 이제 녹색불이 아닌 이제 반대쪽이겠죠. 안 좋은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12월 전에 청산을 한번 하셨다가 1월에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산한 결과를 놓고 250만 원 이상 가져가셨을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 2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테슬라로 내고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종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12월 전에 파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손실을 받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렇지만 1,000만 원 중에서도 250만 원만 실질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250을 제한 7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니까 증권사에 꼭 문의를 하셔서 손실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에 관련한 내용 함께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장유진 캐스터, 끝으로 함께 더 확인해 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희 지금 양도소득세라는 이런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실제로 이번에 투자자들도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국내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국내와 해외를 또 성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줬습니다. 조금 차이가 큰 점이 아까 올해 국내에서 매입한 종목들 순위는 남성과 여성이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수익률을 살펴보셨을 때는 남성과 여성이 좀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여성이 오히려 수익을 많이 못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지금 해외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더 해외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성별 모두 22%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뉴욕 증시는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공매도나 이런 이슈 때문에 약간 약세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가 올해 전반적으로 훨씬 더 잘 갔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단타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이슈도 그렇고 다양한 또 그런 테마성 종목들만 좀 잘 간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익률을 기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오프닝 벨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래도 해외 증시, 특히 뉴욕 증시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국내 증시에만 투자하신 분들 특히 평균적으로 10% 내외의 수익률을 가져가셨다고 하고요. 또 뉴욕 증시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70%의 수익률을 가져가셨다고 하니까 포트폴리오의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도 좀 다른 추이를 보였는데 앞서서 장유진 캐스터가 얘기해 준 것처럼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좋아하지만 사실 20대의 투자자분들은 좀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인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 모두 해외 수익 투자는 오히려 수익률이 20% 내외 전반적으로 높은 그리고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긴 했는데 오히려 젊은 투자자들이 크게 수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투자자들이 27.24% 가장 높은 수익을 거뒀는데요. 국내 수익과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온 연령대가 40대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어떤 분석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을 거뒀는데요. 국내 투자자들, 40대 투자자들이 31.36%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거의 10% 내외, 조금 소폭의 수익률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40대 분들이 좀 더 정보력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지금 양도소득세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좀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증권사가 본 국내 증시에서 좀 유망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애들을 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장유진 캐스터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증권사가 본 국내 증권주 전망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는 스스로 좀 셀프 전망에 대해서 네. 앞으로는 조금 아쉬울 것이다, 저평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우리 시장이 크게 가지 못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네.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감소된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장기적인 전망은 낙관적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사실 또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한 증권사도 4곳이나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